투자의 참견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투입니다. 네, 어제 등락률 상위 탑5 종목 살펴봤습니다. 어제 장은 또 반등했고 오늘 시장은 또 하락합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IT, 범 IT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오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엠로입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IT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제가 항상 올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AI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구매자 관리 시장, 구매자 공급 관리 SCM이라고 하는 시장의 이제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매출액이 한 135억으로 이제 전년 대비 43%, 영업이익 9억으로 전년 대비 406% 크게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자체는 9억이면은 크지는 않지만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다는 점과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고 있다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특히 비동수기인데요. 비동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제뉴인이라든지 현대 오일뱅크와 같은 차세대 통합 구매 시스템과 그 외에 또 이제 주요 시중은행의 이제 솔루션들을 제공하면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크게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1분기부터 시작해서 매 분기마다 실적이 점점 더 성장할 것인데요. 전년하고 비교를 해도 실적이 성장할 것이고 전 분기와 비교해도 실적이 성장하는,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수주잔고인데요. 1월 수주잔고가 330억이었는데 한 3월에는 410억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오일뱅크나 금융권이 주요 고객사였다면 이제는 IT나 유통이나 조선업까지도 관련된 이제 업체로 이제 납품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큰 프로젝트들이 완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는 1반기, 상반기에 이제 완료되는 것들이 하반기에 실적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나아진다는 것,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픈마켓 업체들하고 계약도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능형 수요 예측 AI 솔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능형 수요 예측 AI 솔루션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 제품의 적정 가격을 매기는 건데요.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될 곳이 중고차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고차 시장은 아무래도 매수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잡기 힘든데 그러한 매수자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AI로 이제 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잡는다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중고차 시장 자체가 이제 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딜러들의 감이나 경험에서 앞으로는 업체의 이제 수요 예측이라든지 적정 시세 분석이 더 중요해진다는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능형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조업에서는 당연히 좀 필요하고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엠러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엠로의 AI 솔루션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이 지능형 가격에 대한 솔루션, 이것이 중고차 시장에도 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28일에 또 현대차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판단이 나오는데 관련한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엮여야 사실 가는 거고요. 시장에서 인정 안 하면 안 가는 거긴 한데 우리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엠로 지난 10월 7일에 알려주셨던 종목이고요. 당시 매수가가 35,000원이었고 수익률이 45%가 나온 종목인데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시점에서 대응하기에는 주가 자체가 조정도 조금 받았었고요. 지금은 좀 횡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를 한 33,000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이 목표가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접근하시면 이 종목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가가 44,000원까지 나왔었는데 이 종목의 가진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최고가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목표가 기준으로 좀 접근하시되 눈높이 자체는 조금 더 위쪽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론의 현재가가 19,200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현재가에 접근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목표가 얼마 주시는 거죠? 목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짧게 놓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생각하면 33,000원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3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예, 그쵸. 무상증자를 했거나 그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보지 못하고요. 엠로 그때 제시해 주셨던 가격과는 이제 다릅니다. 권리락이 있었던 걸로 지금 50%의 그 무상증자를 했던 건가요? 액면 분할인가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이 다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보시죠. 이슈의 참견입니다. 쉬어가는 엔터주 추가 상승 동력은 엔터주가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으로 고밸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랠리를 한 차례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들어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주춤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긴축 우려감도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 종목군들. 그런데 올해 미국에서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관련 상장사에 투자하는 K-팝 ETF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돌들의 컴백 일정을 전 세계가 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자, 그럼 수급과 실적 차원에서 앞으로 이들 엔터주들이 우상향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그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보유 아티스트 팬덤 자체는 많이 커졌습니다. 이런 팬덤이 커짐으로써 당연히 리오프닝 이후에는 콘서트라든지 음반이나 음원과 관련된 매출로 이제 이익 창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콘서트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이제 많이들 반응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에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그만큼 수익이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사 기업 가치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 엔터사들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익 모델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엔터사가 좋아하는 엔터사를 향유하는 이제 팬층하고 메타버스를 소비하는 연령층 자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건데요.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라고 저희가 놓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주요 소비층이 이 엔터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빨리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4년까지 한 3천억 달러 정도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또 조금 틀어서 보면은 음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연평균 한 4%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음악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엔터사들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이제 콘서트라든지 가상 MD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수익 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격도 당연히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판매가 많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콘서트를 하는 것이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으로도 이제 조금 줄어드는 절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은 늘어나면서 비용은 줄어드는 그래서 실적이 나아지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MD 상품 가격 자체는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낮더라도 아무래도 모객 규모 자체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MD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가상 아바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그 해당 가수 IP의 아바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아바타 시장 같은 경우가 5년 동안 2022년부터 해서 5년 동안 연평균 한 11%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성장세를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절한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K-팝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것이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누구라도 이 플랫폼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K-팝 콘텐츠, K-팝의 이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기업들,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성장성을 메타버스에서 찾을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기원은 사실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그 게임, 그 가상세계, 그리고 하나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게임도 적용이 되고, 엔터도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정말 주변에 아이들도 보면은 게임하는 것도 그냥 뭐 단순하게 게임을 해서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를 엄청 즐기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얘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런 전투를 벌이는 거고 이런 그 내러티브를 굉장히 그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들던데요. 이 팬덤이라는 것도 결국에 메타버스 세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더 몰입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NFT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잠재력은 여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주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글로벌 아티스트의 IP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 글로벌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아티스트 IP를 확보하고 있을수록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산하에 한 7개 정도 레이블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형 글로벌 아티스트 IP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이제 브이라이브와 이제 위버스를 통합해서 만든 이제 위버스 2.0도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NFT 플랫폼도 진출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엔터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라든지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하이브가 탑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TS를 이을 또 여자 아이돌을 내놓게 되는 하이브에 대해서 엔터주 가운데 탑픽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금강공업입니다. 그 금강공업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진단쇼라든지 아니면 미스터 진단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금강공업은 이제 강관이라든지 건설용 가설자재, 저희가 또 판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 경기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이제 1분기가 1,723억으로 전년 대비 한 30%, 영업이익이 107억으로 전년 대비 한 116% 정도 올라가는 높은 이제 실적이 나올 것이고요. 아무래도 판넬 같은 경우가 그 과점 시장인데다가 수급 자체도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기별 이제 판가가 상승되면서 마진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간에 건설 경기에 따라서 금강공업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결국 이제 정권도 바뀌고 지금 부동산 착공에 관련해서 빅사이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러한 빅사이클에 들어서게 되면은 판넬
판매량도 올라갈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원자재 인플라 때문에 결국에는 그 판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판가 인상되는 부분도 마진 계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더 나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건설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보실 수 있지만은 판넬이라는 좀 한정된 영역이긴 하지만 만약에 건자재를 기준으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불러드리면요.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지금보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가격이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거든요. 월봉상 전고점 상단 가격이 12,000원. 손절가는 하단 이동평균선 지지 이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때문에 이런 건자재 관련주까지 어제 일부 종목 위나이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었는데 궁금한 건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강관과 가설 자재를 만드는데 전방 산업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풍력 건설? 건설?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 선행지표인 건축 인허가라든지 착공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넬 가격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는 조금 건설로 놓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개별적인 이슈로 방금 말씀드렸던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강공업보다는 다른 종목들에 조금 더 먼저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포인트를 놓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4%까지 이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2%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강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설 업황에 영향을 받는 금강공업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올해 1분기 실적 급증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